예,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오행의 생극재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격, 그러한 사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주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사주는 이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우리가 전에 해왔던 대로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을 저는 신관 양정,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지금 할까요? 이게 관이죠. 정관. 정.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봅시다.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를 차조, 그러니까 이 조는 명조 그런 뜻이죠. 그런 이 명조는 이 대세관지 써 있자 대세로 관지 보았을 때 관성 청어피, 이게 관성이죠. 관성이 청 맑다, 어피 전사주보다, 이 사주 있죠. 이 사주보다 이게 관성이었었죠. 이때도 관성이 상당히 맑습니다. 진토에서 경금을 생하니까. 근데 여기는 신금이 임수를 생해주니까 탁하지 않고 맑죠. 다툼이 없죠. 그런데 하피적 부기,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그 사주는 어떻게 부기를 하였고 차적 공궁, 이 사주는 공궁한가, 그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공궁한가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제가 왔을 때는 아마 기사무진운 이런 때 이 사주를 감명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공궁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럼 부지, 이거 알지 못한 것이다. 무엇을 알지 못해. 차조, 이 명조에는 무인이라 그랬습니다. 인수가 없다. 정이니까 인수는 목이 되죠. 그러니까 인묘, 갑을 이런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다가 임수 긴극 그랬습니다. 이 임수가
정화를 긴극한다. 그렇죠? 그래, 전사주는 여기에서 보면은 전사주는 이 관이 이렇게 있고 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신 내가 이렇게 있다. 그 인수가 살인상생을 해가지고 다시 을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게 상생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좋은 사주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주는 관이 비록 맑지만은 이 관하고 정하고 그래 임하고 정하고 임하고 병하고는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다.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조화롭지가 못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미가 이 오하고 미가 비록 시 여기왕 노광이나 여기에 여기가 있고 오는 노광이다. 노광이나 축, 중, 축수 이 축 안에 수를 저장하여서 암상 오미지화 이 오와 미 안에 있는 화를 나도 모르는 새에 상한다, 암상한다. 명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극을 게 아니라 모르는 새에 상한다. 그리고 임수는 봉생, 생을 만났고 우상병화, 또 병화를 손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싸우는 형국이다. 경, 혐, 기토일투. 다시 싫은 것은 이 기토 하나가 투출하여서 이 기토는 음수란 말씀입니다. 이 기토 하나가 투출하여 있다고 하지만은 불능재수 여기 이 신이 생해주는 임수를 기토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정화를 설기한다. 오히려 반능회화했습니다. 그 불을 꺼뜨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혐지. 또 싫은 것은 혐지가 아니고 겸지. 게다가 중운, 이 기사무진 중운의 봉토, 토를 만나서
우설화기 또 화기를 성하니 이 기토, 무토, 진토 이게 또 화기를 설하니 위 말하자면은 극설교가이다. 극과 설이 교차되어 교차하여 더해진다. 병정을 임수가 극하기도 하고 기무진토가 설하기도 하니 이 화의 세력이 감당하기에 점차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공명미수 그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산자재 그 자재를 모산했다. 소모하여서 흐트러뜨렸다. 그리고 상불멸 불면 형처극자 그래서 상 아직 불면 면하지 못했다. 형처극자 마누라를 학대하고 자식을 또 못살게 하는 그 형처극자를 여기에서는 형처극자 그러면 처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죠. 처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때 사주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사주 이 설명한 것을 쭉 보니까 인수 이 싸움을 통관시켜주는 인수목이 없어서 이 싸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게다가 기축토가 신금을 생할 뿐만 아니라 이 화세를 설에 가지고 이 화세가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운까지도 토운이 와가지고 이 화세를 어떻게 하느냐? 설기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축공금을 하게 되죠. 기사운에서 사축공금을 해서 금을 더욱 세력이 좋게 하는 데다가 또 금이 임을 생하기 때문에 또 금기가 기토를 설기해 가지고 이 기토가 세력은 약하지만은 임을 그나마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임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더욱 약화시키죠. 그러니까 기사운이 좋을 수가 없고 무진운 역시 여기에서 보면은 무가 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진이 신을 생하고 무는 또 세력이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오히려 설해 가지고 신을 생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병정화가 전체적인 구조를 지탱하기에 점차 약해진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신살양정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신이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신관양정이다. 그러면 신과 정이 둘 다 세력이 있어가지고 팽팽하게 겨루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인수나 아니면 비겁이 와가지고 이 대립을 인수가 와서 해소를 해주거나 비겁이 와서 이 일원을 도와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관신, 신관이 양정했을 때는 일원을 도와주는 운, 그러니까 목이나 화운이 왔을 때 이 사주가 더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것만 알게 되면은 당연히 정묘 병인 운이 왔을 때 이 사주는 굉장히 흥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어서 보면은 무진 아마 이런 때 이 사주를 감명을 했기 때문에 상불면 아직 면하지 못했다. 형처극자를. 그 다음에 세구 자세하니 연구를 해보면은 개 모두 기축 양자 지환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축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었다. 이 사주에서 사실 안 좋은 것은 기축이 이게 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앞에서는 뭐가 인수가 없어서 그랬다. 여기에서는 기축이 없어서 그 기축이 그 병환이 된다는 것이 이 사주에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기축은 신금을 생하게 되고 그러고 병정오미를 병정오를 설기하고 또 충을 해가지고 이 미중의 정화를 손상을 시키고 미중의 을목을 손상을 시키니까 기축이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죠. 여기서 기신이죠. 구신이라고 하는 게 옳겠죠. 그렇지만은 행, 격국 순정, 이 격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록
수와 화가 부딪히기는 하지만은 이 수는 토생금 금생수하고 이 정화는 미의 뿌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인을 가지고 있고 병과 오가 도와주기 때문에 격국이 순정하다. 여기서 순정이란 말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격국이 뭐라고 할까요? 정의 반대가 사죠. 순의 반대가 역이죠. 그러니까 사력, 역사하지 않다. 응? 그리고 기상이 불편하다 그랬습니다. 기와 상이 기와 상이 불편, 치우치지 않았다. 양정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장래 앞으로 운이 목화지지에 이르면은 정묘 병인 운에 이르면은 수연 굴억 전 비록 이 전 시간에 공부했던 사주보다는 굴억 하나. 이 굴은 뭐냐 그러면 복종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억은 억눌린다. 그러니까 굴억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전 사주보다는 못하지만은 종필 분형 어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굴억했지만은 전반부에는 꺾였다. 꺾이고 억제되었지만은 후반부에는 분형 일어서서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묘 병인 운이 오면은 분명히 그렇다 하고 얘기가 되고 이 사주를 이제 우리가 통신송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통신송으로 살펴보는 게 왜 통신송으로 살펴보냐 하면은 사실상 적천수는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통신송을 했습니다. 통신송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통신송에 따른 그 방법으로 사주를 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적천수도 나중에 오면은 사실상 반드시 통신송을 잊어버려요. 반드시 통신송을 강조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에 봤던 그런 사주를 보는 방식, 그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뭐가 확실하냐 하면은 신살은 거의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송에 의한 방법은 미처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통신송으로 한번 이 사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제 좀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오행에 의해서 사주를 보는 것보다도 통신송에 의해서 사주를 보는 게 오행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적확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오행도 물론 훌륭한 분석 수단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통신성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만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보고자 합니다. 일간이 정이죠. 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정은 장정할 때 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은 마디에서 가지가 새로 나와 가지고 그 가지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튼실하게 키워서 꽃눈이 맺히게 하는 거, 그게 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봤을 때 신월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 정이 약하지만은 이 오미 병정이 전부 다 충실한 화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를 잘 자라게 하고 가지에 그 꽃눈을 성실하게 아주 튼실하게 맺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계절이 그렇지를 못하다. 일원이 태기이다.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수정을 하는 게 이거죠. 그 수정을 해가지고 이 시방에 충분히 여물게 하는 것, 시방을 여물게 하는 게 신이죠. 또 이 여문 시방을 씨알을 잘 다음에 싹이 트도록 간수하는 게 임이죠. 이 역할이 잘 준비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를 튼실하게 키워 가지고 꽃을 피도록 꽃눈이 맺히는 그런 역할이 이 사주에 비록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하다고 치더라도 계절이 점차 이 꽃을 피워서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시방을 채우는 역할이 충실한 그런 계절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화의 기운을 생해주거나 방조해주는 기능이 와야지만이 이 사주가 균형을 이루어서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오미운에는 이 정의 기운을 방조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러니까 성장기에는 환경이 괜찮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사무지는 아까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정묘병이는 병정이 이 병과 정을 방조하는데, 이 방조하는 이 병과 정을 지지가 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설하고 선생은 전사주보다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사주를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고, 이 사주는 그 장래 그 목화지지에 이르게 되면은 비록 그 전반부에는 굴었겠지만은 후반부에는 굴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오히려 전사주보다도 이때는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통신송에 의해서 한번 사주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격은 이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신살양정이 아니라 신관양정으로 정해봤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주의 우리가 기제라고 할까요? 그런 사주의 기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그 마련을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이것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